건강정리반장입니다. 오늘은 비만을 의지 문제로만 보면 왜 실패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딱 4주 한 달 만으로 몸의 환경을 바꾸는 현실적인 루틴을 일반인 눈높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의 신진대사 시스템이 망가진 결과로 체중이 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간 같은 문제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법도 덜 먹고 더 움직여라 한마디로 끝내기보다 망가진 몸의 환경을 다시 건강한 방향으로 돌려놓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생각이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입니다. 몸은 기다려주지 않고 습관은 더 굳고 노화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시작이 늦을수록 같은 노력으로 얻는 결과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주만 집중해서 내 몸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10분 안에 한 번에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잡겠습니다. 한 달의 의미는 의지 테스트가 아니라 환경 교체입니다. 우리 몸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보통 최소 3주 정도 지나야 몸이 새로운 생활이 기본값이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주는 짧아 보이지만 몸을 리셋하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기간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진단이나 처방이 아니고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임신 수유 중이거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거나 건강검진 수치가 이미 위험 범위인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몸이 심하게 불편하면 밀어붙이지 말고 강도를 낮추는 게 원칙입니다. 자, 4주 루틴의 핵심 규칙은 단순합니다. 술과 과당을 끊고 수면 시간을 고정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몸을 매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다음부터는 이번 주에 나는 뭘 먼저 끊고 뭘 먼저 고정하면 되지? 가 궁금해지실 텐데 이런 식으로 단계별 루틴을 계속 이어가니까 다음 편 놓치지 않게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1주차 목표는 장과 간을 쉬게 해서 몸이 가벼워지는 출발선을 만드는 겁니다. 첫째, 단 음료 디저트 간식수를 일단 끊습니다. 둘째, 탄수화물은 양을 줄이는 것보다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것에 집중합니다. 흰빵, 과자, 라면처럼 가공이 많이 된 탄수화물은 내려놓고 밥을 먹더라도 반찬과 함께 먹는 식사로 바꿉니다. 셋째, 단백질은 매 끼니 반드시 들어가게 만듭니다.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그릭, 요거트처럼 소화가 편한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1주차에 두통이나 무기력, 당기는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이건 꼭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몸이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강도를 낮추세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만 끊고 밥은 점심에만처럼 조정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1주차의 승부는 수면입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고 최소 7시간을 목표로 잡으세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이 흔들리고 단 것과 자극적인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보다 수면이 먼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면은 체중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주차 목표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술과 과당이 빠진 상태에서 걷기와 근력, 자극이 들어오면 몸이 저장해둔 에너지를 더 잘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걷기는 매일 7,000보 이상을 목표로 하되 숨이 약간 차는 구간을 의도적으로 넣어보세요. 근력 운동은 주 2에서 3회, 스쿼트, 벽, 푸시업, 밴드, 로우처럼 집에서도 가능한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포인트는 운동을 잘하려고가 아니라 근육을 지키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고입니다. 3주차는 체감 변화가 본격적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단 거 생각이 줄어듭니다. 이때부터는 허용식품을 조금 넓히되 원칙은 유지합니다. 과일을 먹더라도 양을 정하고 가능하면 부담이 덜한 선택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과일을 면죄부로 쓰지 않는 겁니다. 특히 움직임이 적고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일을 자주 많이 먹으면 혈당과 지방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주차에는 중간 점검을 꼭 하셔야 합니다. 체중계 숫자만 보지 말고 허리둘레, 아침 컨디션, 수면 질, 식욕의 변화를 같이 보세요. 가능하면 체성분도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체중이 덜 줄었어도 허리둘레가 줄고 컨디션이 좋아졌다면 방향이 맞는 겁니다. 반대로 체중만 줄고 힘이 없고 근육이 빠지는 느낌이 강하면 단백질과 수면, 근력 자극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4주차는 유지 가능한 몸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너무 몰아붙여서 끝내고 바로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요라기보다 재발에 가깝습니다. 한 달 동안 만든 기본값을 유지하면서 회식이나 외식 같은 변수는 가끔으로만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몸을 바꿔놓으면 그 몸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다시 매일 나쁜 습관이 들어오면 결국 다시 망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살을 빼는 것이 목표가 되면 과정이 고통이 되기 쉽습니다. 대신 내 몸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체중은 따라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달만 제대로 환경을 바꾸면 피부 컨디션과 피로,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다음 습관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만 술과 과당을 끊고 수면 시간을 고정하고 매 끼니 단백질을 넣고 매일 걷고 주 2에서 3회 근력 자극을 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정리반장이었습니다.